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말레이시아에서 은퇴 후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합쳐가지고 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한국에서 일했을 당시에 미국이나 다른 중국, 일본 파견 근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적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나이가 55세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야 맞는 건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친구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간단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이 가능할 텐데, 한국에 돌아가면은 업자 신세로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도 취직이 안 돼서 매일매일 이제 노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50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재취업이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물론 이제 트라이는 심각하게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사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매스컴 이런 데서 말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퇴직을 했는데도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면은 몇 년 안에 놀고 먹고 그러다 보면 몇 년 안에 파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희망사항으로는 한국에 돌아갔을 때 간단한 일이라도 단돈 150만 원이라도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돌아가겠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하니 불가능하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 달에 2, 300씩 이렇게 쓰다 보면은 조만간에 파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고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오늘 점심에도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에도 오링게 드렸으니까 535 한 1,400원 정도 늘상 그래요. 커피 한 잔에다가 간단하게 야채 한두 개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먹으면은 한 1,4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물론 더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돈이라고 그래봐야 들어갈 것도 없고 경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파산이 되느니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직장 퇴사 후 국제 미아가 된 거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아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진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느낌상으로는 뭐, 한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레이시아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레이시아 장점이 뭐냐면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아주 경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성공 가능한 그런 사회입니다. 일례로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 많이 와가지고 식당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와서 10명 오픈하면은 9명은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됩니다. 현지 사람들이 한류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말레이시아 문화 자체가 집에서 밥 해먹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 다 밖에서 이렇게 사먹고 그러기 때문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식당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일들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커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의 호커를 운영하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같이 은퇴하고 나이도 좀 지긋이 있고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호커에서 장사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단하게 호커라고 그러면 작은 우리 포장마차 그런 규모로 부스 하나 이렇게 두고 이렇게 거기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하루 렌탈비가 7, 8천 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호커라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푸드 코트라고 그러죠. 푸드 코트 이렇게 여러 군데 음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고 먹는 데는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장소를 여기서 호커라고 합니다. 호커인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하는 일반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한 3천 링깃 정도 월급을 받는데 그 이상의 수입을 전부 다 이렇게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쪽에 길도 있고 하려고 이제 맘만 먹으면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맛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이제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식으로 매장 두고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식당들을 오픈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당은 여기에서는 상당히 약간 고급의 식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정식 매장이 있고 이렇게 에어컨 시설, 자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식당은 여기서는 고급 식당에 들어가죠. 그렇게 오픈을 해도 대부분 다 현상 유지를 넘어서 이윤 창출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레이시아 아직도
은퇴를 했지만은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 예를 들면은 우버라고, 자기 차가 있으면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 택시랑 거의 비슷한데, 자기 개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택시 영업 활동을 합니다. 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뭐 저기 3, 4천 링깃 이상 월 소득 뭐 그 이상은 전부 다 소득 창출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 진입 문턱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하고 간단한 그 등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저런 거 해가지고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뭐 그 직장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 직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직업도 많고 그 젊고 현지 젊고 이런 현지 말레이시안들은 뭐 호커라든가 우버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하려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정식 그 회사 공장이라든가 뭐 회사 직장 그런 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거 안 해도 이렇게 그런 데 취직해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이제 뭐 한국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 시골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는 뭐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이제 카톡이 워낙 그 잘 되어가지고 뭐 한국에 있든 뭐 여기에 있든 뭐 이렇게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들 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기가 힘든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잘들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살지? 그런 궁금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도 이제 뭐 너 어떻게 사냐?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힘들다 그런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은퇴 생활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입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오늘로 따지면 7일 차네요. 7일 차인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럴 때는 뭐 날씨,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더운 날씨도 그렇고 이제 뭐 한국에 시간 내가지고 추운 날씨 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특히나 뭐 나이가 이렇게 50대 이렇게 중반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1년, 2년이 다르게 그 더운 것도 상당히 견디기가 힘들고, 그런 날씨 영향 아니면 기타 다른 뭐 건강상의 문제도 뭐 엄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뭐 여러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뭐 모르겠어요. 뭐 활력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안 따르는 건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뭐 하루 1년 2년이 다르게 그 몸의 기능들이 많이 쇠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겐팅에 와서 한 일주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온도가 뭐 한 24도 남짓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거의 뭐 왔다 갔다 뭐 한 4도 정도, 저녁이 되면 한 4도 정도 낮고 낮에는 뭐 한 4도 올라가는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온도가 뭐 지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 운동을 해도 뭐 땀도 나지 않고 활동을 해도 땀도 나지 않고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도 뭐 덥다 뭐 그런 생각도 안 들고, 특히나 뭐 여기 와가지고 뭐 골프는 아직 쳐보지는 않았지만은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이제 골프 칠 때는 미친 듯이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렇게 덥다 그런 생각을 많이 못 느꼈는데, 그래도 한낮 되고 그러면은 덥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골프를 친다고 그래도 한낮이 돼도 뭐 그렇게 덥다는 느낌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날씨가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날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며칠 이렇게 지났지만 아주 뭐 그 몸의 기능들이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저녁에 잘 때 뭐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도 켜지 않고 뭐 자연 상태로 이렇게 자는데 시원하니 정말 잘만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아침까지 깊은 잠을 이렇게 자는 게 너무 좋습니다. 뭐 편하게 살 때는 뭐 저녁에는 에어컨을 좀 틀고 이렇게 잤는데 아무래도 뭐 에어컨 바람이 뭐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에어컨을 안 트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사는 게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그 에어컨 바람도 아주 뭐 상쾌하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이 자연 그대로 이렇게 지내는데 뭐 그 에어컨을 트는 만큼 이렇게 시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생활하는데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머물면서 이렇게 뭐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겐팅 여기가 관광지고 KL에서 뭐 한 3, 40분이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도 보면 몇 가지 관광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광 포인트가 KLCC 그래가지고 KL 다운타운, 진로 다운타운,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타워 뭐 이런데, 아니면은 바투 케이브는 여기서 뭐 한 20분 정도 가면은 나올 것 같고, 바투 케이브 아니면 뭐 잘라날로 뭐 그런 거리도 뭐 전부 다 1시간 안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관광하는데도 뭐 여기서 별 지장이 없고,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런 쪽에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뭐 여기 겐팅 하이랜드 쪽에 콘도를 한 몇 채 이렇게 렌트를 해 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렌탈하는 그런 그 사업도 좀 하려고 이렇게 콘도도 계약
뭐 직전에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런 것들 아니면은 여기 뭐 주변에 골프장이 4군데 정도 있어요. 골프장이 4군데 정도 있는데 이제 한 2군데 정도는 뭐 이제 에이전 골프장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한국 사람을 유치해 가지고 패키지로 호텔에 머물고 골프 치고 식사하고 그런 패키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얘기가 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좀 더 의논을 해 가지고 계약을 만료한 다음에 그런 잡을 실시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KL이 제가 지난번에 뭐 난카이도 좋은 관광 포인트고 좋은 뭐 입지적인 조건을 갖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겐팅 하일랜드 여기는 KL 공항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한 번에 직항으로 한국에서 직항으로 이렇게 오는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직항으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이렇게 갈아타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KL 여기 겐팅 이런 쪽이 굉장히 그 장점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일단 말레이시아 오면은 뭐 일단 그 말레이시아 수도 KL을 구경하고 싶어 하고 기타 뭐 다른 데도 관광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그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몸 상태를 이렇게 느끼는 걸로 이렇게 봐서는 그런 리타이어 해가지고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런 뭐 춥고 덥고 그런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 날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이 여기 겐팅 하일랜드의 쾌적한 날씨 그런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뭐 은퇴해가지고 뭐 한국에 고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뭐 한국에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폭을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은퇴하고 이렇게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세대들이 낀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뭐 청년 실업 해가지고 청년들도 많이 국가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하고 은퇴하면은 이제 그 기초연금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그 사회보장제도가 있어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혜택을 보지만은 그 50대 저같이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낀 세대가 돼가지고 뭐 직장이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폭 수준의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현실이 암담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공사판에서 노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물류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물건을 이렇게 막 옮기고 그런 잡들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일하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한 달 하고 그러다 보면은 몸이 적응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잡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저기 월급을 한 150만 원만 받아도 이렇게 뭐 다른 일을 찾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못 따라갑니다. 한국에. 여기서 놀아도 여기서는 뭐 놀아도 뭐 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는 뭐 하약을 짊어지고 불구덩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런 표현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좀 살다 보니까 사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뭐 오나면은 일반 뭐 좋지 않는 아파트 뭐 그런 거에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그 옛날 아파트 그 정도 수준이면은 뭐 15만 원, 18만 원 주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조그만 아파트 이런 건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되고 또 뭐 이제 뭐 워낙 그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 부담은 없는데 일단 뭐 저는 뭐 여기 그 말레이시아에 콘도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별 사는 데는 별 부담이 없어요. 뭐 다른 관리비라든가 뭐그 기타 뭐 잡비도 뭐 그 저렴하니까 일례로 뭐 저 핸드폰도 이렇게 쓰고 그러지만은 핸드폰 9천 원짜리인가 뭐 그럴 겁니다. 9천 원짜리 이렇게 쓰고 뭐 이러기 때문에 거의 뭐 제 생활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거의 뭐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뭐 그러고 또 이제 뭐 움직이는 것도 뭐 이제 차가 있고 이제 기름만 넣으면 되고 뭐 차에 딸린 뭐 세금도 없고 기름만 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많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뭐 한 4번 정도 기름 넣으면 되니까 4번 넣어봐야 뭐 300링게 타면은 상상구 9만 원도 안 들어가겠죠. 많이 움직여도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뭐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도 전혀 별 부담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뭐 한국에 비하면 완전히 뭐 껌값이죠. 한국에서는 뭐 차 하나 이렇게 굴리려고 그러면은 기름 한 번 넣으면 뭐 거의 뭐 돈 1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조합을 고려해봐서 말레이시아에 사는 게 맞다 그런 최종 판단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뭐 이제 그 항공권도 뭐 요즘에는 뭐 에어 아시아 항공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KL 공항까지 오는데 뭐 왕복 40만 원도 안 들어가도 이렇게 끊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러면 한국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뭐 별 부담이 없고 또 뭐 1년 내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한국의 시골에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뭐 그 부식 같은 거, 반찬거리 같은 거는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다 해결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결하면은 시골에 이렇게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시골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애롭고,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산다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하나 더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시골에 살면서 어느 정도 그 수익 창출을 해가지고 이따 뭐 저기 문화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이렇게 벌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지만은, 뭐 그거는 뭐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 시골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사는 게 답인 것 같고, 기타 뭐 이런 뭐 여기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쭉 돌아다녀보고 그랬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그 말레이시아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말레이시아는 뭐 그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영어 몇 마디만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여기 바로 옆에 타일랜드 가면은 음식도 맛있고 상당히 뭐 그 사회 자체도 악자걸 우리나라 같이 그런 유흥 문화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뭐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이렇게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일랜드가 사실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그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비하면은 말레이시아는 어느 정도 뭐 도시 정비라든가 사회 시스템이 타일랜드보다는 월등하게 더 앞서 있죠. 그런 장점도 있고, 기타 뭐 베트남이나 뭐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제가 봤을 때는 은퇴하고 이렇게 살기 괜찮은 나라다.